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광수의 무정은 1917년작입니다. 이광수의 무정 제1강이죠. 이 무정은 1917년작이고요. 최초의 근대소설이죠.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 근대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이 무정이라는 작품은 중요한 이제 인물이 나오죠.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제 이영식이라는 인물과 그 이영식, 박영채, 그다음에 김선영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박영채는 이제 박진사의 딸이죠. 박진사의 딸. 박진사의 딸이고, 김선영은 김장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병욱이라는 또 신여성이 또 등장을 해요. 신여성. 이 작품에서 영채와 이제 선영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채는 되게 그 구시대적인 인물이다. 구시대적 관습이죠. 이걸 줄여서 구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습. 그리고 전통적이죠. 그리고 봉건적인 이런 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뭡니까? 구시대적이니까 과거지향적이죠. 이게 영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영 그 밑에 이제 선영의 특징은 선영은 어떻습니까? 신시대적 가치죠. 그래서 신식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서구적이겠죠. 서구적.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각관계의 어떤 이야기도 이제 되지만 여기서는 이 형식이라는 인물이 과거 지향적일 것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일 것이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작가인 이광수는 원래의 그 꿈은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원래 장래의 희망이. 그런데 작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설들을 계몽적으로 쓰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광수는. 그래서 그 이광수의 소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계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이 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나오죠. 경성학교. 이 경성학교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뭡니까? 서울고등학교 전신이죠. 서울고등학교 전신. 거기에 이제 첫째 줄에 보면 이영식 나오죠. 이영식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바로 이영식이라는 인물이 허구적 인물이죠.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어 시간을 마치고 안동 김장로의 집으로 가지고 영어를 이제 가르치러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딸이 바로 선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영을 가르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광수의 무정은 문어체라기보다는 구어체에 상당히 가까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작품은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그 연재가 됐는데 연재 시부터 그 화제와 관심의 대상이었죠. 화제와 관심의 대상이었다. 자,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5페이지 넘어가면 위에서 한 열째 줄 정도에 가면 요 오메데또 이렇게 나왔죠. 오메데또. 이 오메데또는 축하하네라는 뜻이에요. 축하하네, congratulation. 그다음에 이나지께. 이건 약혼한 사람이죠. 약혼한 사람. 그래서 약혼자라는 의미로 쓰이죠. 있나 보네.
나루호도. 이 나루호도는 이제 그러려니 나루호도라는 그 표현이 되게 또 일본에서 많이 쓰죠. 그러고도 내게는 아무 말 없단 말이야. 여보게 하고 손을 후려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처녀로 보면 very good 또는 engagement 5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이 engagement는 약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자어, 그 다음에 일어, 그 다음에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 쓰였죠. 혼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용.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쓰여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서사의 어떤 흐름 같은 걸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이영식이 선영의 영어 교사로 김장로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이제 박진사의 딸 영채가 또 하숙집에 찾아와서 재회를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박진사와 이영식의 인연, 또 영채의 고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1일이었고요. 제2일에서는 그 경성학교 학생들의 동맹퇴학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쭉 나오게 됐고요. 이제 이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고소설의 어떤 관습적인 상투 어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두 손은 옥으로 깎은 듯, 두 손은 관습적인 상투 어구로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두 손은 옥으로 깎은 듯. 섬섬억수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또는 그 복숭아 꽃 같은 뒷뺨, 복숭아 꽃 같은 뒷뺨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고소설의 관습적인 상투어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3일에는 영채가 편지를 남기고 평양으로 가죠. 기차에서 병욱을 만나서 이제 그 만나는 그런 모습이 또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또 형식은 또 뭐 영채를 찾으러 평양에 가고 그러다가 이제 4일에는 형식이 평양에서 영채를 찾으러 다니고 또 5일에는 그 상경우의 김장로의 제안으로 약혼식을 또 거행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런 형식과 선형,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의심과 갈등 이런 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후인 어떤 이 작품은 주요 인물들의 후일담으로 끝나죠. 후일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작품들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하겠고요.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13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 82번 13페이지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쓰십시오. 형식과 선형의 약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어떤 그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13페이지의 밑에서 둘째 줄에 아직 신식으로 혼인을 하여 본 경험이 없는 장로는 실로 어찌하면 좋을지를 모른다. 물론 목사도 알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모른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륜에 대해서를 논의하는 터인데 위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시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인이라는 그 이광수 이후의 소설가가 이랬다고 그러죠. 당시 어떤 그 조선인의 형태를 여실히 그려낸 일종의 희극이다. 일종의 희극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5쪽의 마지막 줄을 보세요. 15쪽의 마지막 줄을 보면 지금은 당자의 뜻을 듣고야 혼인을 하는 것이니까 밝히 마음을 하시오. 선영과 혼인할 뜻이 있어 이렇게 나왔죠. 16페이지 첫째 줄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20페이지에 보면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의 아랫부분에 20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나는 교육자가 될랍니다부터 쭉 가서 불쌍하다까지. 되셨죠? 나는 교육자가 될랍니다. 그러고 전문적으로는 생물학을 연구하랍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중에는 생물학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도 물론 생물학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 다만 자연과학을 중히 여기는 사상과 생물학이 가장 자기의 성미에 맞을 듯하여 그렇게 작정한 것이다. 생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새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자담하는 그네의 신세도 불쌍하고 그네를 믿는 시대도 불쌍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뭡니까? 지향성은 있으되 지향성은 있는 거죠. 구체적 실천 방안, 구체적 실천 방식이 부재하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페이지로 가시면 23페이지에 126번 이제 후일담이 나와요. 후일담. 이게 나오죠. 예를 들면 23페이지 126번에 보면 형식과 선영은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 4년생인데 내내 몸이 건강하였으며 금년 9월에 졸업하고는 전후에 불합화를 한번 본국에 돌아올 예정이며 김장로 부부는 날마다 사랑하는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벌써부터 돌아온 후에 할 일과 하여 먹일 것을 궁리하는 중.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26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26페이지. 자, 26페이지에 이제 그 밑에 부분에 아라고 시작되는 거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 우리 땅은 날로 아름다워 간다. 우리의 연약하던 팔뚝에는 날로 힘이 오르고 우리의 어둡던 정신에는 날로 빛이 난다. 우리는 마침내 남과 같이 번쩍하게 될 것이로다. 그러할수록에 우리는 더욱 힘을 써야 하겠고 더욱 큰 인물, 큰 학자, 큰 교육가, 큰 실업가, 큰 예술가, 큰 발명가가 나야 할 터인데 더욱 나야 할 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좀 활기찬 세상을 맞이하죠. 그런 이야기고 또 뭘 기대하는 겁니까? 교육의 힘을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8쪽으로 넘겨보세요. 28쪽 작품에서 신식의 강박과 근대소설. 자, 1번은 이제 근대의 시작, 근대소설의 시작이라고 나오죠. 1917년에 이제 이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무정이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 소설로 평가된다 이렇게 났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어떤 근대적인 소설의 서술 기법을 사용을 했고 보통 인물들의 삶, 근대적인 새로운 직업과 일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재현했죠. 봉건적인 구습, 비합리적 권위의 세계를 로부터 해방하는 이야기. 자, 28페이지 2번 과도기 청년의 욕망과 갈등도 나오죠. 과도기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뭡니까? 그 신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소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근대소설로 나오는 거죠. 신소설과 근대소설은 뭐예요? 자유연애 또는 신학문 이런 것들이 중요한 특징이죠. 자, 29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작품은 일종의 그 무정은 계몽과 사랑이 이 무정이 이제 큰 주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주체적 자각과 실천이라고 나왔죠. 구체적으로 자각한다는 거죠. 무정은 원래 영체라는 제목으로 이강수가 30쪽이 첫째 줄입니다. 구상했던 소설을 수정해 발표한 것이다. 무정도 원래 이제 무정이라는 건 정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일지하의 일종의 암흑기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무정하게 형식이 외면당한 영체를 떠올리게 한다. 영체는 시대를 앞서간 교육자인 박진사의 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기,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려고 기생이 되었고
박진사가 죽자 정절을 느끼며 살아가다가 형식과 상봉한다. 전반부에서 영체가 기생이 된 사연은 애상과 시련의 구조를 띤 신파주의 서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진사 이야기는 전자리 소설의 특징이 영체 중심의 기생 이야기는 고소설의 로맨스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채봉 감별곡. 채봉이라는 여자가 감 느낀다는 거죠. 별 이별을 느끼는 노래죠. 이게 바로 채봉 감별곡이죠. 유사성이 있다. 전반부 영체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구소설적 서사 방식에 의해서 제시가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선음악회를 이제 주동을 한 인물이 누구예요? 병욱이죠. 그러니까 병욱의 주동으로 자선음악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작품이 이제 쭉 있고 32쪽을 한번 펴보세요. 32쪽. 32쪽에 보면 이제 거기에다가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그 주체적인 자각과 실천. 그래서 이런 그 변화하는 여성, 박영체 형상화. 이제 보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반부는 뭡니까? 상당히 이제 슬프죠. 애상과 시련의 구조죠. 애상과 시련의 구조. 또 심파주의 서술이죠. 자, 후반부는 어때요? 주체적 자학과 실천. 주체적 진정한 사랑에 대한 고민. 진정한 신학문 선택과 성공.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풀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주인공인 이영식의 직업이 뭐냐라고 했죠? 뭐였죠? 경성학교 영어교사. 자, 그다음 두 번째. 영체는 왜 기생이 되었느냐? 이건 뭐였죠? 아버지 박진사를 구하려고 감옥에 갇힌.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성학교 학생들은 왜 동맹태학 청원 이건 뭐였죠? 바로 배학감의 교육자로서의 자격. 배학감의 교육자로서의 자격.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평양으로 떠난 영체가 형식과 다시 만나는 장소. 자, 형식과 다시 만나는 장소. 이게 뭐였죠? 기차 아닌데 무슨 기차? 경부선 기차.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삼낭진의 수혜를 돕기 위해 음악회를 열자고 주도한 인물, 음악회. 이런 인물이 누구였죠? 김병욱이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1장 무정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책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방송 강의도 한번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